형들, 전쟁이 끝났대. 코스피 7% 폭등했어. 계좌가 초록색으로 뒤집혔고 다들 한숨 돌렸지. 나도 이제 좀 되나 싶었어. 근데 그 안도의 한숨, 숨을 내쉴 때 사람은 눈을 감거든? 그 하루 전 세계가 눈을 감았어. 눈을 떴더니 254명이 죽어 있었어. 10분 만에. 어제까지 출근하고 밥 먹고 애들 재우던 사람들이야. 휴전 첫날에. 형들이 이 영상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되는 게 있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가 아니야. 이 판에서는 악수하는 손과 방아쇠를 당기는 손이 같은 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손이 지금 형들 계좌를 쥐고 흔들고 있어. 2월 28일이었어. 테헤란 새벽 3시.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던 거리에 하늘이 하얗게 갈라졌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기습 공습했지. 알리 하메네이, 40년 넘게 이란을 쥐고 있던 최고 지도자가 그날 세상을 떠났어. 국영 TV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코란 구절만 흘러나왔지. 거리에서 걸어가던 남자가 멈춰섰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돼. 통신망이 끊긴 거야. 옆 가게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만 들려. 그 남자가 뭘 느꼈을까? 40년이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야. 아버지도 그 사람 밑에서 살았고 자기도 그 사람 밑에서 살았어.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지. 그날부터 38일 동안 진짜 전쟁이 벌어졌어. 이란도 가만히 안 당했지. 탄도미사일 500발, 드론 2000대, 텔아비브 밤하늘에 아이언돔 요격 불빛이 불꽃놀이처럼 퍼졌어. 근데 그 불빛 아래서 뭐가 벌어지고 있었냐면 한 엄마가 두 아이 손을 잡고 지하 쉘터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어. 계단이 12개야. 세 번째 계단에서 작은 애가 넘어졌어. 엄마가 안아 올리고 다시 뛰었지. 대피 사이렌이 도시 전체를 뒤덮는 동안 이 엄마는 아이를 안은 팔이 떨리고 있었을 거야. 이란 쪽도 마찬가지야. 혁명명 수비대 사망자만 4,000명이 넘었어. 38일 동안 매일 100명 넘게. 아침에 같이 차 마시던 동료가 저녁 점호에 없어.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야. 양쪽 다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어. 근데 형들, 38일 전쟁에서 제일 무서웠던 건 미사일이 아니었어. 소리 없이 조여온 게 있었지. 호르무즈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어. 호르무즈가 뭐냐면, 잠깐, 이건 기억해둬. 나중에 다시 나와. 세계 기름길의 목줄이야.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곳이거든. 전 세계 바다로 실려가는 원유의 20%가 이 좁은 물길 하나를 통과해. 이란이 이 목줄을 틀어진 거지. 4월 초에는 상업 선박의 98%가 멈춰섰어. 하루 135척이 지나가던 곳에 두세네 척. 고속도로가 하루아침에 오솔길이 된 거야. 페르시아만 안에 선박 800척이 쌓이고 해협 안팎 합치면 2,000척, 선원만 2만 명이야. 한 선원이 있어. 부산 출신, 30대 중반. 유조선 갑판 위에서 닷새째 같은 수평선을 보고 있어. 위성 전화기 하나 붙잡고 와이프한테 전화했는데 나 괜찮아, 금방 갈게 라고 했대. 금방이 닷새째야. 이 사람 같은 한국인 선원이 173명이야. 부산이랑 인천에서 뉴스 틀어놓고 남편 전화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 한국 선박 26척이 억류됐고 하루 억류 비용만 약 21억 원. 한 달이면 174억 원이 바다 위에서 증발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배 몇 척 문제가 아니야.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고 그 95%가 호르무즈를 지나와. 형들이 타는 차의 기름값, 난방비, 택배비, 전부 이 물길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야. 유가도 폭등했지. WTI가 배럴당 95에서 98달러까지 치솟았어. 38일 동안 매일 아침 눈 뜨면 속보 확인하고 출근길에 증권앱 열어보고 빨간불 보면서 한숨 쉬고 그게 38일이야. 근데 4월 7일에 반전이 왔어. 여기가 재밌어. 38일 동안 미국이 못 멈춘 전쟁, 이란이 못 멈춘 전쟁, 핵도 갖고 있고 미사일도 수천 발 있는 나라들이 못한 걸 파키스탄이 해냈어. 샤리프 총리가 시한 5시간 전에 막판 중재안을 들고 나왔지. 2주 동안만 총 멈추고 대화하자. 중국도 끼어들면서 이란을 설득했어.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봐. 중국이 왜 나섰을까?
평화를 사랑해서? 중국은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이야.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많이 피 흘리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거든. 돈 때문에 나선 거야. 평화 중재의 이면에도 계산기가 있었지. 어쨌든 양쪽 다 받아들였어. 38일 만에 총소리가 멈췄지. 테헤란 거리에서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손뼉치고 울면서 껴안았어. 38일 동안 매일 밤 미사일 소리에 잠 못 자던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조용한 밤이 온 거야. 그 밤을 기억해둬.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지. 코스피가 하루 만에 6.87% 폭등, 1,000만 원 넣어둔 사람이면 하루에 70만 원이 올라온 거야. 38일 동안 빨간불만 보던 계좌가 초록색으로 뒤집혔지. 다들 한숨 돌렸어. 이제 좀 되나? 하면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셨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조용한 밤 딱 하루였어. 형들, 4월 8일 아침이야. 출근 준비하면서 폰 봤는데 알림이 줄줄이 뜨고 있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퍼부었어. 휴전 발효 첫날에. 방금 악수했잖아. 방금 손을 맞잡았잖아. 근데 그 손이 마르기도 전에 옆 나라에 미사일을 쏟아부은 거야. 전투기 50대가 동시에 출격하고 미사일 160발. 10분 만에 끝냈어. 10분.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시간이야. 그 사이에 100곳이 넘는 지점이 동시에 타격당했어. 베이루트, 시돈, 베카벨리, 티르, 서울로 옮겨보면 강남, 홍대, 종로, 용산이 동시에 맞은 거야. 10분 만에. 콘크리트 먼지가 거리를 뒤덮었지. 베이루트 한 아파트 잔해 앞에서 남자가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파내고 있었어.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 멈추지를 않아. 밑에 누가 있는 거야? 구급차 사이렌은 끊이질 않았고 사망자 254명, 부상자 1100명. 하루 만에. 휴전 첫날에. 어제 전쟁 끝났다고 축하하던 세계가 하루 만에 멈췄어. 이 공습이 왜 가능했냐? 파키스탄이 중재한 휴전 합의에서 레바논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달랐어. 파키스탄은 모든 전선 포함이라고 했고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빠진다고 했지. 같은 문서에 서명하고 다른 걸 읽은 거야. 이스라엘은 이 틈을 밀고 들어갔어. 미국 반응이 재밌어. 벤스 부통령이 처음에는 레바논은 휴전에 포함 안 된다고 했거든. 이스라엘 편을 든 거야. 근데 254명이 죽고 나니까 말이 바뀌지. 이스라엘이 곧 자제할 것. 형들, 이거 뒤집어서 읽어봐. 곧 자제할 것이라는 건 지금은 자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거야. 동맹이 동맹을 통제 못하는 거지. 평화를 약속한 나라가 평화를 못 지키고 동맹을 관리한다는 나라가 동맹을 못 막아. 여기서 질문 하나. 이스라엘이 왜 굳이 휴전 첫날에 이걸 했을까? 미쳤나? 아니야. 이건 계산이야. 그 계산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어떤 그림 속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해.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에 가면 검문소마다 헤즈볼라 깃발이 펄럭여. 정부군 초소보다 이 깃발이 먼저 보여. 헤즈볼라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1982년에 레바논 안에 직접 만든 군대야. 나라 안에 또 다른 군대. 정규 전투원만 4만에서 5만 명이야. 레바논 정부군보다 세. 이란이 매년 7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키웠어. 근데 헤즈볼라 혼자가 아니야. 이란이 만든 고리가 있어. 이란 본토에서 시작해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가자 하마스까지. 지도 위에 그려보면 이스라엘이 정가운데 서 있고 사방에서 총구가 향하고 있어. 북쪽 레바논, 동쪽 이라크, 남쪽 예멘, 바로 옆 가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그림을 한번 봐봐. 매일 아침 눈 뜨면 사방이 적이야. 미국이 참아라 하면 참아. 근데 그 적들이 매년 더 강해지고 있어. 미사일 사거리가 늘고 드론이 정밀해지고 언제까지 참아? 이스라엘한테 미국이랑 이란이 악수하는 순간이 공포야. 왜? 전쟁이 멈추면 헤즈볼라도 살아남으니까. 이란의 팔이 자기 등 뒤에 칼을 대고 있는데 그 칼을 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 지금이거든. 미국이 이란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계산이지. 그래서 휴전 첫날이 아니라 휴전 첫날이어야 했던 거야. 여기서 구조가 보여.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절대 안 내놔. 왜? 그게 유일한 억지력이니까. 미사일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맨손으로 앉는 셈이거든. 내일 당장 공습당할 수 있는데 방패를 내려놓을 바보는 없지.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 줄여라 하면 이란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텨. 이란이 공식적으로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한다고 하거든. 근데 3월에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를 공격했을 때 실제로 4000km
1000km를 날았어. 보유량도 약 2500발로 추정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 하루 5억 달러씩 전쟁비를 쓰고 있거든. 형들이 1년 동안 벌어도 못 만질 돈이 하루 만에 미사일 연기로 사라지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여론도 53%가 전쟁 반대고, 그러니까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 근데 이란은 미사일 안 내놓아. 이란이 안 내놓으니까 협상이 막혀. 협상이 막히니까 이스라엘은 봐라, 말로는 안 된다면서 또 독자 행동을 해. 독자 행동이 터지면 다시 긴장이 올라가고, 다시 협상 시도, 다시 교착, 다시 폭격. 이 바퀴가 멈출 수가 없어. 누가 먼저 내려도 나머지가 올라타거든. 기억나지? 처음에 말한 그 손, 악수하는 손과 방아쇠를 당기는 손이 같다고 했잖아. 바로 이 구조 때문이야. 악수하면서 동시에 방아쇠를 당기는 게 미친 짓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 논리 안에서는 유일한 선택인 거야. 그게 이 판의 진짜 공포지. 자, 그러면 돈 얘기로 가자. 이 구조가 반복되는 한 형들 계좌에 붙어 있는 위험 가격표는 안 빠져. 그 가격표가 지금 얼마짜리냐? 유가부터. WTI 95에서 98달러. 이 가격 안에 호르무즈 봉쇄 프리미엄이 통째로 녹아 있어. 위험하니까 비싸게 사야 돼라는 시장의 공포값이지. 한국 원유 확보량이 평시에 60%까지 떨어진 상태야. 코덱스 WTI가 한 달 만에 61% 올랐고 타이거 원유 선물도 57% 넘게 뛰었어. 정유주, 해운주, 방산주까지 트리플 강세. 코스피, 휴전 랠리 보고 매수 버튼 누른 사람 있을 거야. 근데 254명이 죽은 그 공습이 아직 가격에 다 안 녹았을 수 있어. 지금 2주라는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거든. 4월 11일부터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협상이 시작돼. 이 2주 안에 뭐가 터지느냐에 따라 갈려. 시나리오 3개를 보자. 시나리오 A, 협상이 연장되는 경우. 전문가 다수가 이걸 가장 높은 확률로 봐. 양쪽 다 여력이 빠지고 있거든. 미국은 하루 5억 달러씩 쓰고 있어. 한화로 7천억 원이야. 형들이 평생 못 만질 돈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게 38일째야. 여론도 53%가 반대하고 이란도 4천명을 잃었어. 이 시나리오면 호르무즈가 천천히 열리면서 유가가 안정돼. 에너지주는 조금씩 덜어내고 방산주는 들고 가는 그림이야. 시나리오 B,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핵 문제 타협이 이루어지고 제재가 풀리면 유가 급락해. 60에서 7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 에너지주 급락, 방산주도 단기 조정. 근데 방산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살아있으니까. 미국이랑 이란이 악수해도 이스라엘은 자기 시계로 움직이는 나라야. 시나리오 C, 협상이 깨지는 경우. 탄도미사일에서 이란이 절대 안 물러서거든. 이게 깨지면 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내려앉아. 그때 버틸 수 있는 건 금이랑 원유뿐이야. 빨간불 일색인 계좌에서 초록색으로 남는 건 안전자산뿐이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시나리오 A로 가고 있어도 이스라엘 한 방이면 C로 넘어가. 그 구조를 방금 봤잖아. 바퀴가 돌고 있는 거야. 형들 포지션을 짚어볼게. 먼저 방산주, 이건 새 시나리오 어디로 가든 중장기로 수혜를 받아. 비 올 때 파는 우산 가게라고 했잖아. 근데 이 가게가 좀 특이한 게 실제로 비가 안 와도 돼. 비 올까봐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몰려. 방산 ETF가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마이너스 8.7%로 선방한 게 그걸 보여주지. 다음, 금. 이건 포트폴리오에 깔아두는 안전판인데 재밌는 게 시나리오 A로 가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니까 오르고 C로 가면 공포가 몰려오니까 더 올라. 어느 쪽으로 굴러가든 손해 안 보는 구조야. 그리고 원유랑 에너지주, 지금은 한 달에 60%씩 올라서 기분 좋겠지. 근데 협상 타결되는 순간을 상상해봐. 그 수익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거든. 올라간 만큼 빠질 수 있어. 전부 들고 가는 건 도박이야. 수익 나고 있는 거 일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놓는 게 답이지. 휴전 랠리 추격 매수. 솔직히 말할게, 가장 위험해. 기억나지? 그 10분 편의점 컵라면 끓이는 시간에 한 나라가 불바다가 됐어. 형들 계좌도 10분이면 뒤집혀. 안도감 보고 뛰어드는 건 폭풍우 앞에서 빨래 널어놓는 거야. 형들 처음에 목줄 얘기했었지. 호르무즈가 세계 기름길의 목줄이라고. 지금 그 목줄을 이란이 쥐었다, 미국이 쥐었다, 이스라엘이 흔들고 있어. 목줄은 그대로인데 쥐는 손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손이
시간이 바뀔 때마다 형들 계좌가 출렁이지. 이슬라마바드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2주 뒤에 그때 정리해둘 걸 하지 않으려면 오늘 움직여. 방산이랑 금으로 보험 깔고 에너지는 비중 줄이고 추경 매수 충동은 눌러. 형들, 계좌는 흥분할 때가 아니라 눈 감지 않을 때 지키는 거야. 이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